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종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딱 이제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네. 자금 조달 시 유의해야 되는 사항. 네, 네. 네, 뭐 그 안에는 투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회사가 자금 조달 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단 외부에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가 대여금, 돈을 빌리는 거, 아. 은행이나 뭐 다른 제3자한테 빌리는 거. 네. 두 번째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거. 대부분은 이제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회사로부터 많이 투자금을 많이 받죠. 가능성을 보고 이제 네네. 투자를 한다.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자금을 네. 준비를 한다. 네. 근데 투자와 대출의 이제 큰 차이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쵸. 뭐 지분권이나 지배권이나 변동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회사 대표이사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근데 투자금은 이제 투자 회사가 이제 회사에게 주식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대여금하고는 뭔가 내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권의 변동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창업자가 대주주였다면 네.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면 그 투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투자 계약에 따라 향후에 지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투자 계약상 네. 그 계약을 위반하면 네. 이제 돈을 갚거나 오. 약간 좀 더 큰 무서운 페널티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죠. 무서운 페널티라고 하면? 네, 뭐 위약벌이나 위약금이나 아니면 나중에 투자자가 인수한 주식을 더 비싼 가격으로 피투자 회사가 다시 또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모펀드나 금융투자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자문해 드렸던 많은 사건 그 회사 대표님들 보시면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해서 회사가 잘 돼요. 외부 투자 제안이 오면 되게 들뜨시죠. 그렇죠. 들뜨는데 이제 투자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내오거든요. 네. 거의 그쪽에서 만든 계약서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은 크게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돈이 언제 얼마가 들어오냐 이거에 이제 좀 너무 판단력이 흐릿한 나머지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나요? 예, 첫 번째로 네. 투자 그 계약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투자 계약서가 오면 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자문을 해보면 소위 그 투자받는 회사, 피투자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피투자 회사가 봤을 때 독소 조항인 것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투자자한테 협상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자문 변호사 상의를 해서 잘 계약서를 써야 되죠. 뭐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야라고 그냥 대충 넘기고 도장 찍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네. 그 투자 회사 담당 직원하고 네. 이제 그 투자 받는 회사의 대표님하고 되게 친해졌는데 직원분이 이제 그 투자 계약서 내용을 대표님한테 소개를 하실 때 네.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대표님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니까 대표님 아 그래요? 이런 경우가 쿨한 있습니다. 척하면서 그렇죠. 그래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이제 투자 회사 직원은 이제 호랑이 얼굴이 되죠. 대표님 몇 주 몇 항에 뭐라도 써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그때 이제 보면 어마어마한 것에 자기가 동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뭐가 있는지 이것만큼이라도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현실적으로 투자자는 갑이고 네. 피투자자는 을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 계약서를 바꿀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좀 구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표님이 잘 못하시고요. 그 부분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협상을 할 때 네. 너무 많은 수정사항을 요구하기보다는 수정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모든 이제 투자 계약서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그 투자 계약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은 진술 보장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생소한 언어인데요. 네네. 이제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진술 보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투자를 받는 쪽에서 투자자한테 네. 우리 회사는 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 우리 회사 갖고 있는 특허권은 다 법령에서 제대로 된 우리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 어디 소송당할 우려도 없고 우리는 투자자한테 제시한 그 재무제표가 다 진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써 있는 채무 이외에 우발 채무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계약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다 보장하는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그 내용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써 있는 진술 보장 사항이 이제 좀 전형적인 문구가 써 있는데 거기에 알고 보면 우리 회사가 좀 그 진술 보장과 배치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계약 내용을 좀 고치든지 그 부분을 양해한다. 그 진술 보장과 약간 배치되지만 이 부분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한다는 걸 별도로 서면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 안 남기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일이 터졌을 때 진술 보장사항 위반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사기죄가 되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동의권 조항입니다. 동의권. 네. 동의권 조항은 뭐냐면 이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쨌든 대주주가 기존 피투자 회사의 대표이겠습니다만 네. 대표사의 권리에 따라서 그 권한에 따라서 모든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그러한 대표이사의 고유의 권리에 약간 도전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금을 줬으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5억 이상의 자금이 지출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회사의 운영에 관한 크고작은 것에 대해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그 조항은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 조항도 매우 하나씩 제대로 따져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투자자한테 보내서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경우에 대표이사이고 대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투자계약과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법적으로는 그 대표이사의 행위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투자계약 위반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위약벌이나 어떤 큰 페널티의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 회사 쪽에서는 작은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세 번째가 투자계약 위반 시 페널티 조항입니다. 보통 위약벌이나 위약금 이런 페널티 조항인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투자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풋옵션이라는 조항을 많이 넣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가 야 우리가 산 주식 니네가 다시 사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사가 이런 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걸리면 그런 행사가 걸리면 정말 엄청나게 큰 예를 들면 아까 위반한 게 그거죠. 서면 동의를 받기로 했는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페널티의 내용,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페널티를 받는 사유를 되게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오케이지만 네. 벗어난 건 해당 네. 사항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 투자자 쪽에서는 전형적인 자기만을 위한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계약 위반 사항을 딱 네네.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거 우리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걸리겠는데? 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그쵸.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보고 도장 찍었다가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위약벌이나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죠. 또 많이 있는 네. 게 뭐냐면 투자 계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받는 회사는 뭐 예를 들면 2023년 뭐 10월 31일까지 이 회사를 기업 공개해야 된다. 뭐 IPO를 성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피투자 회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딱 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반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뭐 10월 30일까지 괜찮아. 뭐 그 정도면 이런 오갈 수 식으로 있지 생각하시는 뭐.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IPO나 이런 기업 공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서류를 써서 딱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넣었다가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홀딩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써놔버리면 네,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 투자를 받는다는 건 회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네. 그 뒤에 숨어 있는 리스크들을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건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독한다 하더라도 네.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변호사님 혹시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곤란했던 그 경험을 한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네네. 남는 게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자문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 투자 계약서에 뭐 A 회사가 투자받는 회사를 한다면 A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뭐 본 투자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회사를 상장에 성공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특정 기한까지 네네.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상장이라는 것이 신청서만 넣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특정 기한을 못을 박으면 나중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또 그 기한을 못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한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님이 우리는 그때까지 상장시킬 수 있어 라고 자신감에 풀로 차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 그럼 나중에 그때까지 상장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상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어떤 변수가 생겨서 홀딩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한을 도과해 버렸죠. 그러면 어쨌든 계약서상에는 계약서 그렇죠,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그 기한을 도과했다고 해서 투자 회사가 바로 막 모든 계약 위반했으니 너 페널티 다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투자 회사가 잘 되어야 자기들도 잘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은 투자 회사 쪽에서는 그런 권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본 사례에 본 것처럼 이렇게 특정 기한까지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을 이행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죠. 되나요? 예를 들면 단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1회 6개월 동안 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 두 가지를 뽑으라면 네.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 협약서, 이게 동업계약서인데요. 동업계약서나 주주간 협약서 그리고 투자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잘못 쓰면 뭐 그동안 번 거 다 날릴 수도 있고 회사가 완전히 지배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계약서는 그야말로 달콤한 과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면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